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릉에 나와 있습니다. 최재원 작가님이 운영하고 계신 이너시티란 곳에 지금 직접 와 봤거든요. 굉장히 외관부터 독특해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한 70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하니 굉장히 낡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안이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하게 좀 꾸며져 있습니다. 오늘 최재원 작가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인터뷰를 나누면서 이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아니야 이거? 그래, 이 대나무가 와 진짜 예쁘다. 대나무 이렇게 서졌구나. 대나무로 만든 집 있다더니 실제 없군. 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지금 정릉동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계신 최재원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릉동에 있는 이너시티를 굉장히 궁금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꼭 영상을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최재원 작가님 모시고 한번 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라이프 쉐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을 좀 회복하고 연결하는 그런 웰니스 컨텐츠 기업 운영하면서 또 이렇게 이너시티라고 하는 명상센터 겸 저희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좀 일찍 도착해서 이 주변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뭐가 딱히 없는 곳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노하우에 대해서도 한번 잘 풀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딱 들어올 때 굉장히 유니크하다. 예, 서울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여기가 15평 정도 됩니다. 15평 정도 되고 또 제주도의 구옥에서 볼 법한 그런 또 천장 그런 공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을 매입을 해서 지금 사업화 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매입한 이유가 뭐였죠?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네. 회사에서 워크숍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월세로 공간을 좀 중심부에 구해야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너무 죽는 시절이다 보니까 음. 좀 리스크를 줄이고자 네. 매입을 해야겠다. 시세 차익도 좀 나중에 바라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찾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럼? 일단 그 5억 미만에 네. 서울에 땅과 건물을 살 수 있다는 음.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네. 믿지 않았어요. 근데 기회가 있는 곳들이 이제 남들은 다 사대문 안을 살려고 할 때 네. 사대문 밖에 음. 기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곳이 성북동, 정릉동, 그리고 불광동, 뭐 세검정 뭐 이런 곳들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곳들에 아직도 저렴한 매물이 있었고 그 중에 정릉동이 일단 지하철로 올 수가 있거든요. 정릉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 바로 뒤에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시냇물 같은 게 있는데 정릉천이라고. 네. 그게 이제 1급수입니다. 뭐. 요 바로 뒤에 흐르거든요. 네. 여름에는 초등학생들이 와서 고기 잡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너무 정겨운데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올 수 있는 북한산과 1급 정릉천을 만날 수 있는 이 네. 자연 공간. 그래서 바로 용감하게 지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역과는 지금 몇 미터 정도 거리가 되나요? 미터로는 모르겠는데 네. 5분 안 걸려요. 5분 안 걸려요? 네네. 저는 차 타고 와서 직접 걸어보지는 못했었는데 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또 정릉시장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굉장히 또 활기가 굉장히 넘쳐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천과 같이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뒤쪽으로는 또 말씀하셨듯이 북한산이 멋지게 이렇게 딱 우뚝 서 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지역의 장점은 딱 한 세 가지만 꼽자면은 뭐 북한산과 그 천과 그걸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한테는 네.
그 도시 관광 자원이 되게 많다는 게 네. 첫 번째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이제 바로 정릉시장에 바로 초입에 연결되어 있는데 네. 이게 정릉이라는 곳이 굉장히 내수 경제가 활발한 곳이어가지고 음. 서울에서 좀 서울에 있지만 네. 서울 중심부랑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음.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뭐 물건 사고 이런 곳들의 메카예요. 그래서 항상 활기가 넘치고 네. 바로 또 국민대, 서경대, 네. 성신여대, 대학교가 모여있는 은근 대학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젊은 사람들도 많고 음. 그게 되게 활기를 주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서울에 살지만 이런 어떤 마을 문화라든지 청년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자연과 가깝게 있는 이런 마을을 별로 구경할 일이 없었는데 여기 왔을 때 아 내가 여기서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는 되게 작은 여행하고 가기가 되게 좋겠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동네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되게 편안함을 느끼고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네. 남들도 그러지 않을까. 제 촉을 믿었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같이 뭐 어떤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릉동은 항상 좀 배제된 곳인데 뭔가 어떤 이 가치 또 함께 어떤 내가 하는 사업과 연결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곳에 또 정착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건물은 몇 년 된 건물이에요? 굉장히 좀 오래돼 보이는데 일단 문서상으로는 네. 70년 정도 됐더라고요. 70년이 됐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70년도에 지어진 것도 아니고 네, 70년 정도. 문서에 70년이라고 네. 적혀 있고, 근데 실제로는 이 집이랑 똑같이 생긴 집들이 이 주변에 한 두세 채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뒷집은 문서로 100년 됐더라고요. 거의 그 정도의 세월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때 문서가 없던 시절이라 네. 등록을 그때 하지 않으셨을까. 여기가 이제 한옥 단지거든요. 그 주변이 조금. 네. 물론 이제 난개발로 빌라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이 골목은 좀 한옥이 남아 있어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네. 그걸 좀 헤리티지를 살리며 음. 좀 독특한 좀 회복 그리고 휴식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장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처음 매입했을 때는 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그런 뭐 공사 진행했었던 건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또 어떤 가치를 보고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한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셨을 텐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인테리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렸어요? 인테리어 기간 3개월 걸렸고요. 네. 근데 뭐 사실 실제로 공사는 2달 정도 바짝했고 중간에 한 달은 지쳐서 쉬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최소한 비어 있었어요. 너무 낡았고 네. 이제 건드리지 않았던 공간이고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오래 지내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도 벽지도 덕지덕지 붙어 있고 막상 왔을 때 정말 오래된 여관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계약하기 전에 네. 이렇게 창고 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네. 천장을 살짝 이렇게 들어보니까 석가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뜯으면 매력적이겠다. 그런 믿음 하나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황무지에서 네. 3개월 동안 큰 공사를 했죠. 붕괴 위험 같은 건 없었나요? 처음에 이제 철거팀들이 오셨을 때 네. 되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크기로 보면 뭐 반나절이면 터는데 네. 워낙 오래되고 벽체도 얇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보수하면서 정말 망치로 콩콩콩콩 털어야 된다. 그래서 3일 걸려가지고 네. 철거했습니다. 정말 천천히. 그러면 3개월 이제 인테리어 총 해가지고 오픈하는 데까지 거의 3개월 정도가 걸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었었을까요? 공사 비용은 4천에서 5천 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좀 그 이렇게 오래된 집 보수를 하면서 좀 적게 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적게 들었죠. 네, 그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요. 견적이 한 절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견적을 냈을 때보다. 네, 일단 좋은 실장님을 만났고 그리고 직영 공사를 했고 네, 막 그런 철거 중에 뭐 사람 몸으로 쓰는 철거 같은 거는 막 친구들 불러서 하고 직접 하고. 네 여기 네. 뭐 난방이라든지 뭐 작은 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직접 하고 네. 한 몸으로 뛴 게 한 2천만 원 정도 세이브 되지 않았나. 그리고 병원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가장 어려웠었던 점들은 뭐였어요? 일단 철거 때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워낙 낡고 뭐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겁주려고 하는 건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업체를 찾는 것 자체가 전 쉽지 않았어요. 아. 부엌을 건드리면 또 이렇게 디테일 푼다 그러죠. 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 네.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업체 찾는 게 좀 어려웠는데 찾다 보니까 다행히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네. 좋은 분들 만나게 돼서 공사 착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은 직영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굉장히 취향은 또 제가 견고하거든요. 아하. 되게 많은 여행을 다녔고 네. 또 또 이런 이제 휴식 공간, 해외 좋은 곳들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한테 레퍼런스를 많은데 그거를 이제 표현할 그런 인테리어적 혹은 뭐 대수선적인 언어를 모른다는 거. 그리고 뭐 당시에 자재값이 올라가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선택권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에서 네. 크리에이티브를 펼쳐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좀 어려웠고 공사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의 이 경험 때문에 또 나중에 추후에 다른 곳에 또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의 경험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엄청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얼마에 매입하셨죠? 한 2억 정도에 매입했습니다. 아, 2억. 네. 이게 대지가 한 몇 평 정도 돼요? 15평입니다. 15평. 네. 2억 정도에 매입해서 네. 그럼 대출은 한 몇 프로 정도? 대출이 한 70% 80% 정도 그 정도 받았습니다. 받고. 네네. 어차피 이게 1주택이셨었잖아요. 아, 요거 제가 법인으로 매입했습니다. 법인으로. 저희 회사 법인으로. 아, 회사 법인으로 매입을 하셨고, 그러면 취득세랑 이제 그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총 네. 얼마 정도가 들어갔던 거예요? 취득세가 뭐 2천 몇백만 원 정도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하고 뭐 집기하고 그런 게 한 6천 정도 들어갔으니까 2억 후반대에서 3억 정도 총 프로젝트 마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취득세가 너무 나왔죠? 너무 나왔죠. 예, 그렇게 나온 이유는 법인 취득세 중과 때문에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12% 이상을 내셨을 겁니다. 엄청 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것만 세이브가 됐었어도 확 이제 투자금이 줄어드는 건데 준비가 좀 미흡했죠. 그걸 모르고 하셨던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네. 선택의 여지가 없었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네. 그게 사실 자 생돈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용도 변경을 했으면 됐을 텐데. 용도 변경도 있었고 네. 또 그 기업 자체를 뭐 어떤 인증을 받아가지고 법인세나 뭐 취득세 이런 걸 감면받는 그런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걸 몰랐었는데 이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또 털어야 되는데 그게 또 배가 배꼽보다 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저 위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여기가 장점이 이제 넓게 쓰는 게 장점인데 대지를 100% 채워서 쓰는 네. 거를 또 용도 변경하면 일부를 좀 뜯어서 음. 이제 이렇게 뭐 마당처럼 했다가 뭐 다시 가리고 이런 편법들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공사가 뭐 몇천 수준이 아니고 네. 1억 정도 들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이상의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 네. 네,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잊었던 아픈 기억을 꺼내시니까 잠깐 눈물을 흘릴 뻔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경험치 쌓아가면서 네네. 하나하나씩 알게 되면서 더 성숙해지는 거죠. 단단해지고. 그럼요. 네. 그 다행히 이 지대 자체를 제가 이렇게 오래 비어있던 공간이라 네. 주변보다 많이 싸게 샀어요. 그래서 사서 이제 이걸 공간을 살리면서 네. 그 2천만 원은 충분히 바로 없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를 멋지게 유니크하게 하고 이곳에서는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많은 건 스튜디오 대관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대관.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 해서 네. 이제 에어비앤비도 네. 하고 있고, 그리고 틈틈이는 저희가 여기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워크샵 그런 것들을 월에 한 3, 4회 정도 진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용도로 네. 멀티로 쓰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에 네. 이제 방도 있고 그렇죠. 샤워실도 있고 맞습니다. 주방도 굉장히 예쁘고 예. 하기 때문에 많은 용도로 쓰고, 요즘에는 이제 콘서트, 하우스 콘서트도 많이 문의가 오시고, 네. 제가 좀 이전에 하던 일이 음악 쪽이어서 뮤지션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네. 문화 이벤트도 많이 열리고 네. 요즘에 굉장히 재밌게 공간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 서울 중심부에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정릉은 뭐 그렇게 유명한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이슈가 있는 어떤 동네도 아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SNS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알리는 활동들을 그동안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그동안 해와서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우선은 제가 좀 에어비앤비를 그동안 오래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과 감각은 있었어요. 요 정도, 슈퍼호스트시니까. 네, 요 정도 네. 맞췄을 때 일단은 뭐 위치적으로는 뭐 멀긴 하다고 하지만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중심부에서 2-30분이면 집 앞이거든요. 여기 실제로 해화나 이런 곳까지 삼청동 이런 곳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궁 이런 곳이 가깝습니다. 그런 네. 곳은 버스 타도 15분 20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음.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SNS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매입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을 제가 다 공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30대고 그 30대가 서울에서 땅과 건물을 산다는 게 사실은 되게 유니크한 소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네. 그때 이제 오프닝 파티를 하기 전부터 네. 공사 과정부터 여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오픈하기 전에 우리끼리 뭐 차도 마셔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좋은 스피커 설치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 꾸준히 좀 인플루언서 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음. 뭐 일부러 초대했다기보다 네. 주변에 좀 인플루언서가 좀 많기도 했고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나요? 근데 그 친구들이 먼저 관심을 줬어요. 왜냐면 나도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네. 지금 월세지만 나중에 매입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음. 20대 30대부터요. 맞습니다. 요즘에 워낙 퍼스널 브랜딩 시대다 보니까 네. 나만의 개인 브랜드를 갖고 싶다가 연결돼서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 근데 남존은 시키지 말고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가 사자.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진짜 20대부터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알아서 많이 찾아왔어요. 음. 그래서 프리오프닝 하는데 네. 제가 모르는 되게 예쁘고 멋진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어디서 알고 욕망에 네. 그리고 저기 자신감에 차이신 분들이 와서 쫙 구경하시고 이거 얼마 샀냐 네. 이런 질문들 정말 20대 후반에 막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소문을 내주면서 네.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굉장히 빨리 쌓이고 액티비티라고 그러죠. 뭐 네. 게시물 올릴 때 사람들 좋아요 눌리는 네.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M 통해서 또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보다도 그렇게 사람들이 소문내주는 마케팅에 좀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 어떻게 보면은 효과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인스타그램 많이 효과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게 뭐 스튜디오로 대관이 들어오든 에어비앤비로 대관이 들어오든 워크샵으로 대관이 들어오든 네. 그 딱딱한 홍보용 사진 뭐 2-30장으로는 사실 느낌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에는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들, 실제로 저희가 워크샵 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스토리랑 다양한 사진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예약하시는 것 같아요. 또 뭐 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동영상으로도 또 촬영해서 이쪽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좀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하는 사업에도 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대관이라든지 뭐 스튜디오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 워크숍도 운영을 하고. 그럼 보통 이제 월 평균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한 수익은 어느 정도 매출이 될까요? 수익은 이제 아무래도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있는데 네. 잘 안 될 때는 좀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에서 뭐 240만 원 정도가 네. 이제 수입인 것 같고 네. 이제 뭐 봄이나 사람도 움직이기 좋을 때 그런 시절에는 300 이상씩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네, 맞습니다. 예, 웬만한 이제 그 직장인들의 월급 이상은 또 그 정도는 네, 네, 예, 네. 충분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좀 놀랐어요. 정산을 해봤는데 네. 첫 1년은 정말 느슨하게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사할 때 너무 힘을 많이 뺐고 그리고 원금 거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때 달렸어야 되는데 네. 좀 느슨하게 했어요. 근데도 결산해 보니까 얘가 많이 번 거예요. 3천만 원대를 번 거예요. 네. 1년 동안. 그래서 좀
더 잘해줘야겠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네.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막 24시간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이랄 것도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들이 한 3분 정도 있어요. 그래서 네. 메인 이모님 계시고 서브 이모님 있어서 네. 이렇게 빈틈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어. 하고, 물론 저도 저희 팀원도 가끔 합니다. 음. 안 구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청소 시스템만 있으면 돼요. 네. 나머지는 대관하시는 분들이 네. 쓰시는데, 이제 대관 또 저희는 후기가 좋거나 아니면 저희 공간 이미 대관하셨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어. 그래서 공간이 나면 먼저 알려드려요. 이미 이제 사용하셨던 분들은 네. 저희가 좀 안심도 되고, 그렇죠. 안심. 공간에 이용 안내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CS도 줄어들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희 공간을 2번 이상 이용하신 분들은 좀 따로 관리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공간에 좀 매니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쉬고 싶다, 여기서 네. 있고 싶다 할 때 네. 좀 바로바로 그런 분들은 좀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공간적인 그 한계가 있잖아요. 크기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지금은 확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확장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너무 확장하고 싶고, 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네. 너무 여기 공간의 바이브를 좋아해 주세요. 네. 멀리 여행 온 것 같다. 네. 잠깐 있었는데 나가고 싶지 않다. 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또 제작자로서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이 바이브를 네. 또 다른데 음. 좀 접근성이 좋거나 네. 아니면 꼭 이런 스튜디오가 아니라도 뭐 맥주 한 잔 할 수 있게끔 해서 적은 가격으로 자주 올 수 있게끔 네. 하는 뭐 그런 도심 관광 콘텐츠를 중심부에 혹은 좀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하죠. 진짜 근데 이제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더 사람들의 접근성은 좋아지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도 있기는 할 테지만은 이렇게 이런 유니크한 이렇게 공간을 찾기는 좀 이제 어렵지는 않나. 그건 저는 다 들어오자마자 너무 정겨운 어떤 그런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정겹지만 세련돼. 네, 정겹지만 세련된 네. 한마디로 리모델링을 또 하셨으니까. 네. 왜냐면 제가 제주도에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투자하고 있는 어떤 그 집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천장이. 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느낌도 나면서 너무. 그래서 네. 고민이에요. 음, 그래서 중심부에는 좀 작지만 네, 좀 브랜딩과 어떤 안테나샵 같은 용도를 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고, 네, 좀 지역에서 네, 조금씩 넓혀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건 이제 자신감 조금 얻어가지고 네. 네, 어떤 전략에 태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기예요. 네. 지금 회사는 그 합정에 있으시잖아요. 네, 그 합정과 이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곳에서도 사업을 하고 합정 쪽에서도 또 사업을 하시고 네. 그렇게 있죠. 맞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합정 쪽에서 계속 또 확장을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서울시에서 이런 도심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네, 올해 안에 너네가 합정동에 공간을 만들면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당첨된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도심 지역에서 뭐 작게라도 음. 저희 스타일의 이런 휴식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또 사업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모토가 멀리 가지 않아도 네. 충분히 여행 오 갔고 음. 쉴 수 있고 좋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걸 공간에 많이 담고 싶고,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부동산도 배우고 네, 컨텐츠에서도 조금 더 이제 수익화, 효율하게 수익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네. 저희가 타겟팅하는 그 고객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부동산 사업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간일지라도 내가 가치를 불어넣어서 활성화시킬 어떤 자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 자신 있습니다. 정릉에서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더 이렇게 외곽이라든지 그런 데들도 한번 뻗어 나가시면서 성공을 시키시면은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시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건물들, 그런 것들도 또 통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또 가치를 입힐 수 있을까를 한번 또 도움을 주시면은 좀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말씀하셨 딱 그 부분에 네. 최근에 자신감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좀 컨텐츠를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는 있고 음. 혹은 나만의 어떤 재능은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소비자한테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프로듀싱 네. 이런 걸 하고 싶은 분들을 많이 돕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용쌤뿐만 아니라 네. 또 다른 분들도 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더 매력적으로 내 공간을 포지셔닝하거나 아니면 브랜딩을 입히거나 이런 것들 기초적인 거라도 네.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서울에 건물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또 작가님, 대표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연락을 하시면은 뭔가 조금 그 새로운 어떤 방법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네, 맞죠? 네, 감사하게도 이미 저번 유튜브 나가고 네. 몇몇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뭐 즐거운 마음으로 미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나고 그런 분을 또 뵈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즐겁죠. 네, 그런 게 저는 가장 좀 재밌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또 최재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그 용쌤이 확실히 에너지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아침에 네. 춥게 자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네. 이렇게 옆에서 막 활짝 웃고 계시니까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 네. 마침 저희가 천창을 뚫는다고 되게 고생을 했는데 이 공간을 좀 환하게 밝히고 싶어서 네. 지금 햇빛이 계속 저희한테 들어와서 너무 네. 기분이 좋고 네.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 하시는 어떤 활동들 있으실 때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도움 드리겠고, 또 다른 어떤 공간에서 활동들이 이어질 때 한번 또 초대를 해서 또 저희가 직접 가서 한번 그런 영상들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